쪽지 시험은 이따 볼 겁니다. 이따 쪽지 시험은 볼 거고, 일단 쪽지 시험 볼 거 먼저 한 번 더 확인을 할게요. 그래서 우리 질적 특성에 몇 가지 있으시다고요? 두 가지, 신뢰성하고 목적, 적합성 있었죠. 그래서 신뢰성에는 표현의 충실성, 그 다음에 검증 가능성, 중립성, 그 다음에 목적 적합성은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 그래서 외우는 이유는 딴 거 없어요. 그냥 시험 문제가 저희 시험은 사지선다형이거든요. 네, 사지선다형이니까 뭐 다음 중 신뢰성으로 맞는 것을 고르시오, 아니면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뒤섞여서 종종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맞추기 위한 겁니다. 그 다음에 T자 있었죠. 그래서 T자 있었는데 요거는 시험이 아니고 회계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시험 아니더라도 회계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왼쪽을 차변, 오른쪽은 대변. 그래서 자산의 증가, 대변은 자산의 감소, 대변은 부채의 증가, 차변은 부채의 감소. 그 다음에 대변은 자본의 증가, 그 다음에 차변은 자본의 감소, 대변은 수익의 증가, 그 다음에 차변은 수익의 감소, 차변은 비용의 증가, 대변은 비용의 감소,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라고 했었죠.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이걸 순서대로 외우시는데 나중에는 뒤죽박죽 해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어저께 문제 잠깐 풀어봤지만 순서가 없거든요, 문제에는. 그래서 요건 완벽하게 숙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실 게 하나 더 있었었죠. 재무 제표. 그래서 재무 상태표 있었고요, 손익 계산서 있었고요, 현금 흐름표, 그 다음에 자본 변동표, 그 다음에 주석.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재무상태로서 자산부채, 자본.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기업의 경영, 성과, 수익하고 뭐요? 비용.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기억하냐가 아니에요. 이거 우리 지금 왜 외우죠? 문제 풀려고 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 풀고 시험 볼 때 기억나냐 안 나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교재는 몇 페이지요? 네, 37페이지.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보시면 거래의 정의, 회계의 거래 보시면 거래의 정의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거래랑 회계상 거래랑은 틀려요. 이게 회계상 거래가 되려면 우리가 그 쪽지 시험 오늘 볼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있죠. 요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면은 회계에서는 거래로 봅니다. 뭘로 본다고요? 거래로 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거기 37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일반적 거래라고 있으세요. 요거를 저는 뭐라고 써드릴 거냐면 앞으로 거래가 아닌 것이라고 적어 드릴 거예요. 뭐가 아니라고요? 거래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뭐가 있냐면 계약, 그 다음에 약속, 그 다음에 주문, 보관, 채용, 담보, 이런 것들은 거래가 아닙니다. 왜 아닌지는 설명드릴 거예요. 우리 계약하죠? 맞죠? 예. 그래서 계약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계약한다 그래서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면 계약이라는 건 그냥 말 그대로 계약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했다 그래서 뭔가 많아져요? 아니죠. 돈이 줄어들어요? 아니죠. 그래서 요거는 회계에서는 거래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약속. 우리 이런 약속 하잖아요.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저쪽에서 친구가 걸어오네. 그러면 인사한 다음에 갈 때 꼭 이런 약속 하잖아요. 다음에 만나면 밥 한번 먹자. 네, 밥 안 먹잖아요. 왜요? 다음에 못 만나니까. 네. 그래서 약속도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주문. 내가 만약에 오늘 저녁에 배가 고파서 치킨을 주문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주문만 했다 그래서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거는 없잖아요. 내가 뭐 결제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럴 수 있겠죠. 치킨을 시켰으니까 치킨집 사장님이 열심히 닭을 튀겨서 가지고 오겠죠. 그러면 나는 닭을 받고 그분한테 뭐를 드려요? 치킨값 주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거래가 돼요. 왜냐하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게 생기니까. 근데 주문만 해갖고는 늘거나 줄어드는 거는 없죠. 그래서 한동안 이슈화 됐다가 코로나 때문에 좀 줄어들었는데 아마 코로나 끝나고 나면 또 이슈화 될 거예요. 노쇼. 우리나라가 최강이라면서요, 노쇼는. 전 세계에서. 그래서 쪽팔린 얘기지만 저기 가본 적은 없는데 예전에 가봤어요. 태국 있죠? 태국 가면 식당 중에 이런 식당이 있대요. 한국인, 중국인 출입금지. 진짜로 식당 중에. 중국 사람은 시끄럽고 더럽게 먹어갖고 출입금지고 한국인은 노쇼가 많대요. 예약해놓고 안 오는 거죠. 근데 지금이야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없겠지만 코로나 끝나고 나면은 또 아마 1, 2년 후에 또 뉴스에 나오고 TV에 나올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은 손님이 뭐래요? 왕이래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주문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보관. 보관이라는 건 내가 이미 샀잖아요. 맞죠? 그래서 산 거를 가지고만 있는 게 보관이죠. 그러면 우리가 보관한다 그래서 늘어나는 거 없죠. 줄어드는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채용. 우리가 나중에 이제 취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회사에서 채용했다 그래서 회계 처리할 거는 없고요. 언제 회계 처리하냐면 한 달에 한 번씩 뭐 주죠? 월급 주죠. 월급 줄 때는 회계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담보. 그래서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대부분, 거의 대부분 요 얘기는 한 번씩 들어보실 거예요. 뭐요? 주택담보대출. 특히 집 살 때. 요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 받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이거는 현재 거래는 아니에요. 왜냐면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이 대출금을 못 갚으면 이 집을 뭐 할게? 팔아서 갚을게. 이게 주택담보대출이잖아요. 그러면 담보라는 건 현재는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거는 없습니다. 근데 언제 늘어나거나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그래서 만약에 뉴스에서 이런 거 나올 때 있어요. 요즘 경매가 늘어나고 있대. 그러면은 요거 못 갚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많아지고 있다. 그 다음에 뉴스 봤더니 뉴스나 뭐 그런 쪽에서 요즘 경매가 줄어들고 있대. 그러면은 돈을 열심히 잘 갚고 있구나.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주택담보대출 아마 대부분 다 한두 번 이상은 할 겁니다. 왜냐면 집 살려면은 원래 제일 좋은 거는 캐시 들고 가는 게 제일 좋죠. 5억이래. 그러면 5억 원어치 이렇게 돌리면서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럴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제 은행에서 돈 빌릴 때 저걸 제일 많이 빌립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그냥 요게 늘어나거나 줄어들면은 거래가 되는 거고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면 거래가 아닙니다. 요거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세요. 시험 때에는. 그 다음에 38페이지. 그래서 거기 거래 8요소라고 있는데 저희는 10요소로 할 거예요. 몇 요소로요? 10요소로.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래 이중성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어저께 잠깐 설명드렸었어요. 우리 이중의 뜻이 뭐죠? 하나예요? 두 개예요? 두 개죠. 그래서 이중창 그러면 창이 두 개잖아요. 그래서 이중성은 뭐냐면 차변에다가도 쓰고 어느 변에다가도 쓴다? 대변에다가도 쓴다. 그래서 거래의 이중성은 어저께 제가 잠깐 이야기했었잖아요. 차변하고 대변은 항상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거를 거래의 무슨 성이라 그래요? 이중성. 그래서 이중 그러면 몇 번 쓰는 거예요? 두 번. 그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회계를 만든 사람이 분명히 있겠죠. 머리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만들었겠지만. 근데 그 만든 사람 후보 중에 한 명이 저기 북한 쪽이에요. 예. 우리나라 저기 뭐냐 개성공단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개성상인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개성상인이 제일 먼저 했다라는 속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유럽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면 유럽에서 문서가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통일이 된 다음에 땅을 팠는데 장부가 나왔어. 예. 그러면은 대한민국에서 한국의 그 뭐냐 코리아에서 제일 먼저 회계를 하게 됐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은 아니에요. 왜냐면 장부가 아직 안 나타나서. 그러고 보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잔머리가 좋은가 봐요. 한국 사람들이 머리는 좋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나중에 풀면 되고, 그 다음에 교재는 쭉 넘어오셔서 45페이지. 다음에 보시면은요, 그래서 보시면 재무상태표 계정의 기입 방법이라고 있으시죠? 그래서 자산 계정은 자산이 증가하면 어느 변이요? 차변. 그 다음에 감소하면 대변. 그 다음에 거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잔액은 항상 차변이라고 되어 있는데 잔액은 항상 증가 쪽에 남도록 되어 있어요. 어느 쪽에 남는다고요? 증가. 왜냐면 앞에 잠깐만 봐보세요. 저희가 앞으로 가장 많이 보는 게 요거 가장 많이 봐요. 현금. 돈입니다. 우리 돈 없으면 돈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내가 10,000원짜리가 있어. 그래 10,000원짜리 들고 저기 뭐 슈퍼나 마트 가갖고 먹고 싶은 거 사 먹을 수 있죠. 근데 이런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한 푼도 없어. 하고 가갖고 물건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카드 이런 거 빼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항상 증가가 있어야 뭐가 생기는 거예요? 감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남는 건 어느 쪽에 남는 거예요? 증가 쪽에. 그 다음에 우리 부채가 빚이라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 없어요. 은행에 가갖고 제가 5년 후에 1,000,000원을 빌릴 거거든요. 지금부터 갚을게요.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빚도 늘어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뭐 하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증가가 있어야만 감소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남는 거는 어느 쪽에 남아요? 증가 쪽에 남아요. 근데 이런 거는 대부분 컴퓨터가 해줍니다. 남는 거 계산하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컴퓨터에서 해주기는 해요. 그 다음에 46페이지. 별로 안 중요한 건 안 볼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있어요. 46페이지 제일 밑에. 요것도 거래 이중성이랑 똑같아요. 차변하고 대변하고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회계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차변에 100원이 있으면 대변에도 얼마가 있어야 돼요? 100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잠깐 그 얘기 했었죠. 격리 직원들 중에 삥땅 친 얘기. 그게 무조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왜 걸리냐면은 만약에 100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100원에 대한 서류가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짜로 만들어도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적도 있었잖아요. 제가 알기로 포항 쪽이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한 분이 또 이제 몇십억인가 몇백억을 가지고 나오신 거죠. 회사에서. 근데 여자분들이 많이 화내셨었어요. 왜 화내셨냐면 내연녀 있죠. 내연녀한테 명품 매장을 차려줬어요. 그리고 정작 같이 살고 있는 와이프 되시는 분은 한 푼도 안 썼대요. 실제 있었어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왜 걸렸냐면 그 회사를 그만뒀어요. 근데 그 회사를 그만뒀으니까 그 다음 사람이 왔겠죠. 근데
일을 하고 있는데 뭔가 계속 이상하더래요. 뭔가 막 비고 서류가 막 없는 것 같고 그래갖고 감사를 해봤더니 이제 그 전임자가 엄청나게 빼먹었었던 거죠. 가짜 서류 만들고 해서. 근데 대부분 바로는 못 잡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언제 잡히냐면은 그 사람이 그만두고 나서. 왜냐면 다음 사람이 와서 일을 하는데 뭔가 안 맞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있을 때에는 맞는 것처럼 꾸며놓잖아요. 항상 그렇게 걸리더라고요. 한 10년 전에 여기도 있었어요. 남동공단에서도 한 5억인가 10억 해드신 분. 네. 근데 그건 있습니다. 저도 격리 업무를 해봤지만 보여요. 빼먹을 수 있는 데가 대부분 다 보여요. 근데 그걸 하면 안 돼요. 왜요? 범죄니까. 그래서 대부분 안 하는 거지. 진짜 일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하다 보면 조금씩 구멍이 보여요. 네. 근데 선무당이 무섭다고 처음엔 500원, 1000원으로 시작하거든요. 그게 나중에 5,000원, 만원 되고 만원, 10만원 되고 어느 순간 몇백씩 빼먹고 있어요. 그러면 걸려요, 안 걸려요? 걸려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시작을 하면 안 돼요, 안 좋은 거는. 이 좋고 안 좋고 구별 다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저도 예전에 회사 다닐 때 500원, 1000원씩 빼간 적이 있었어요. 그랬다가 그 다음 주에 만원 비더라고요. 만원 채우고 그 다음부터는 손 안 댔는데 왜 손 댔었냐면은 500원을 맞춰야 되는데 안 보여요. 500원짜리 영수증이. 그래서 맞추기 귀찮으니까 500원 들고 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한 만원 정도 내가 들고 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만원이 비더라고요. 그래서 만원 메꿔놓고 손을 안 댔는데 원래부터 손 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47페이지 분계 별표 3개 치세요. 가장 중요합니다. 어저께 잠깐 연습했었는데 수업 끝날 때까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회사 들어가시면 계속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분계예요. 그래서 분계 못하면 일단 자격증도 못 따고 그 다음에 자격증 없어도 취업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취업해도 뭐는 할 줄 알아야 돼요? 분계는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분계는 제가 봤을 때 약간 그 된장 고추장처럼 좀 시간이 필요해요. 바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좀 갖고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넘기세용 49페이지 전기. 설명을 하나 좀 드릴게요. 우리 회계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거래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보고 분계를 해요. 네, 분계를 보고 전기를 합니다. 이 전기가 장부에 옮겨 적는 것을 전기라고 해요. 우리가 아는 그 전기가 아니에요. 찌릿찌릿 그 전기가 아니고 전자가 옮길 전자에 기자가 기록할 기자예요. 그래서 장부에다가 옮겨 적는 걸 뭐라 그래요? 전기라고 하는데 요건 옛날 방식이에요. 요즘에는 요렇게 합니다. 거래가 발생하면 분계하고 요거를 입력을 해요. 프로그램에다가. 그럼 프로그램에다가 입력을 하면은 누가 만들어요? 장부를? 컴퓨터가 만드는 시대잖아요. 시대가 시대인 만큼. 근데 이거는 확실히 있습니다. 프로그램 진짜 잘 만들었어요. 근데 프로그램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 제가 그 당시에 세무사 사무실에서 일했었던 건 아니었는데 과거에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한 명이 10개 정도 했대요. 거래처 10군데 정도. 왜냐면 다 손으로 썼어야 됐으니까. 근데 지금은 한 명이 30개에서 50개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과거에 3명에서 5명이 해야 될 일을 몇 명이서 해요? 한 명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무조건 발전하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그 발전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발전함으로 해서 내 일거리가 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줄어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수업하다 보면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 있어요. TV에 실제 나와요. 저도 몇 번 봤었고. 미래에 없어질 일 중에 회계 업무가 있어요. 근데 없어지진 않아요. 없어질 수는 없고 줄어는 들 거예요. 근데 이거는 회계뿐만이 아니에요. 앞으로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많이 줄어들 거예요. 왜냐면 지금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줄어든 것 중에 하나가 텔레마케터 분들. 그쪽 분들은 진짜 계속 줄고 있어요. 왜냐면 과거에는 회사에다 전화하면은 일단 전화 받는 분이 계셨었거든요. 근데 요즘엔 회사로 전화하면은 바로 기계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기계에서 0번은 총무부, 1번은 영업부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뭐 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예, 그러면 나중에 자율주행차 생기면은 택시 운전하시는 분 필요 없겠죠. 맞죠? 어차피 예, 자동으로 갈 거니까. 그래서 뭐든지 다 발전하는 게 꼭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발전해서 편한 것들도 있긴 있죠. 예, 있긴 있는데 무조건 맞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도 가끔씩 어 뭐냐 어, 가끔씩 엉뚱한 거 불러드릴 때가 있어요. 분명히 제 전화번호를 불러달라 그랬는데 와이프 번호 부르고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와이프 번호는 꼭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마트 가서 뭐 해야 돼요? 포인트 점수 받아야 되잖아요. 신혼 때 혼났어요. 포인트 점수 눌러야 되는데 갑자기 와이프 번호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물어봤다가 혼났죠. 네. 와이프 번호도 기억 못 하냐고. 그래서 반격했죠. 가만히 있으면 또 깨갱이 해야 되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럼 넌 내 번호 아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거 알아서 뭐해? 라고 얘기했다 싸울 뻔했죠. 근데 참 이게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안 좋은 것 같아요. 노래방 때문에 노래 가사 잘 안 외우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전기는 안 해요. 근데 아직도 장부 만드는 회사들 있긴 있습니다. 한 3년 전에 저도 수강생분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취업을 했는데 우리 회사는 100% 장부래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요즘 장부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요. 왜냐면 요즘 장부 쓰는 데보다는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곳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장부 쓰는 데가 한 1% 정도 된다 그러면 프로그램 쓰는 데가 한 99% 정도 되거든요. 뭐 어떻게 얘기했겠어요. 잘 배우시라고. 그 전에 있던 분 나가기 전까지 열심히 배우시라고. 뭐 방법이 없죠. 뭐 저도 장부 만든 지 오래돼서 기억도 잘 안 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54페이지 54페이지는 저쪽에서 좀 나오시더라고요. 전산회계 2급.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업의 장부 조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거기 가운데쯤에 색깔 들어간 거 보시면 분계장하고 총계정원장이라고 있을 거예요. 요즘 안 써요. 분계장은 분계할 때 만드는 장부예요. 그래서 무슨 장이라 그래요? 분계장. 그 다음에 총계정 원장은 요거는 전기에서 만드는 거예요. 뭐에서요? 전기. 참고하시고요. 근데 지금은 누가 다 해주신다? 프로그램에서 다 만들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 쭉쭉 넘어가시고 57페이지 요거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나중에 실기할 때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릴 겁니다. 57페이지 56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3점표 제도라고 있어요. 몇 점표요? 3점표. 그래서 아직도 점표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요게 점표예요. 이렇게 생긴 거. 그리고 여기 종이에다가 아직도 쓰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로 되어 있다 그래서 몇 점표라 그래요? 3점표. 예전에 수강생분이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가끔씩 보여드릴 때 쓰는데 세 가지가 있죠. 거기 57페이지 보시면 무슨 점표예요? 첫 번째로 입금 점표. 우리 입금의 뜻이 뭐예요? 입자가 무슨 입자야? 들어올 입자. 금이 돈. 그래서 돈 들어올 때 쓰는 게 입금 점표예요. 그래서 현금이 들어올 때. 그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어느 변이라고요? 차변. 그래서 차변에 현금이 있을 때 입금 점표. 그 다음에 두 번째 출금 점표. 출금 점표는 출자가 무슨 출자죠? 나갈 출자죠. 그래서 출금 점표는 현금이 뭐가 할 때요? 나갈 때. 나가면 어느 변이요? 대변. 그래서 대변에 현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대체점표라고 있어요. 그래서 대체점표는 일부 현금이거나 현금이 없는 거래.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 시험엔 안 나옵니다. 요 세 개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전표는 어떤 전표일까요? 무슨 전표? 대체 전표를 가장 많이 써요. 왜냐면 여러분들 요즘 현금 써요, 안 써요? 안 쓰잖아요. 그래서 요즘엔 대체 전표 가장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카드로 긁거나 아니면 통장으로 보내주거나. 맞죠? 그래서 과거에는 입금 전표, 출금 전표가 많았어요. 왜냐면 과거엔 대부분 다 현금 거래였잖아요. 네, 근데 요즘엔 현금 거래가 거의 없어서 요즘엔 대부분 무슨 전표 많이 쓰세요? 대체 전표. 그래서 아마 장사하시는 분들은 과거가 그리울 거예요. 왜냐면 우리 남대문이나 동대문 가면 이런 거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현금으로 주면 얼마 깎아줄게.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런 얘기 왜 해요? 세금 덜 내려고. 왜냐면 대부분 남대문, 동대문에서 파시는 분들은 거의 최고 세율에 걸려요.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때요? 훨씬 더 커요. 훨씬 더 많이 벌어요. 그럼 만약에 세율을 40%만 잡아도 10만 원짜리 팔면 얼마 세금 내야 돼요? 4만 원 세금 내야 돼요. 그래서 막 10만 원짜리 사면 뭐 만 원 깎아줄게, 15,000원 깎아줄게,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하죠. 그 사람들은 이미 이거 팔면 얼마 세금 내야 되는지 다 계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3만 원을 세금 내야 돼. 그럼 만 원 깎아주고 현금으로 받으면 그거보다 세금을 덜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금으로 달라고 많이 요구하는 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식당 가도 어떤 식당에 보면은 거기 뭐냐 돈 내는데 붙여놓으신 분들 있잖아요. 5,000원 이하는 현금으로 주세요. 현금을 사랑해요. 막 그런 거 붙여놓으신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원래 그거 다 불법입니다. 네. 그런 거 붙이면 원래 안 돼요. 네. 그리고 물건 살 때 보면은 현금으로 사면은 5만 원인데 카드로 사면 5만 5천 원이래. 이것도 불법이에요. 원래 현금이나 카드나 가격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죠. 네. 원래 그런 거 다 신고하면은 되는데 우리가 신고 안 해요. 대부분. 왜요? 대부분 왜 그러는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근데 원래는 불법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 했더니 한 분이 저는 꼭 신고하겠습니다. 그래갖고 한마디 했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그분들도 힘드니까 그런 건데. 근데 원래 이게 또 세법으로 봤을 때는 신고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그분들은 탈세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탈세를 지켜보고 있는 거고. 근데 국가도 다 알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계속 카드 사용을 독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도 있어요. 카드로 쓰면은 100%다 뭐를 내셔야 돼요? 세금 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58페이지 가끔씩 시험에 나옵니다. 한 3, 4년에 한 번 정도? 그래서 시산표 나오면 아까부터 계속 쓰는 내용인데요.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차변하고 대변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요걸 보여주는 표가 시산표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산표 그러면 계산을 보여주는 표다. 그래서 우리 회계에서 가장 중요한 계산이 이거거든요. 차변하고 대변은 항상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요게 키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시험에서 나오진 않는데 실무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거기 58페이지 밑에 보시면 시산표의 종류 있어요. 뭐 있으세요? 종류. 거기 종류 보시면 세 가지 있죠. 합계시산표, 잔액시산표, 합계잔액 시산표.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많이 쓰거든요. 뭐 많이 쓸까요? 네, 요걸 많이 써요. 뭐요? 합계잔액 시산표. 왜냐면 합계잔액 시산표에는 두 개가 다 들어있잖아요. 합계도 있고 잔액도 있고. 그래서 합계잔액 시산표를 많이 쓰는데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실무에서는 합계잔액 시산표라고 안 하고 두 글자로 불러요. 뭐라 그럴까요? 줄여서. 줄여서 뭐라 그러냐면 합잔이라 그래요. 줄여서. 그래서 만약에 직장 상사분이 합잔 갖고 와봐. 그러면 요거 뽑아다 주면 돼요. 이러면은 사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합잔 갖고 와봐. 그러면 손을 번쩍 들고 합잔이 뭐예요? 이러면 이제 그날부터 사랑을 듬뿍듬뿍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회사 생활을 좀 해보긴 해봤지만 회사 생활 할 때 보면 직장 상사가
좋아하는 건 바라지도 않아요. 맞죠? 예, 나쁜 얘기만 안 해도 다행이지. 근데 확실히 그건 있더라고요. 저도 회사 다니면서 뭐 몇 번 틀려보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보면은 그냥 자기 얘기 제깍제깍 잘 듣고 일 잘하면 그냥 괜찮은 부하 직원이 되는 거더라고요. 예. 좋은 부하 직원은 하지 마세요.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내 할 일이 늘어나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만둔 적도 있었거든요. 예. 어, 저녁 9시 전에 집에 가본 적이 없어요. 일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거기 그만둘 때 인수인계서를 만들래요. 그래갖고 내가 뭐뭐 하나 적어봤거든요. 한 60까지 하고 있던데 혼자서. 짜잘한 거부터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 총무, 남자들은 대부분 총무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총무들끼리 하는 말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총무 3년 하면 전파상을 차려도 된다. 예, 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진짜 잡다한 거 다 하거든요. 요거 형광등 가는 거부터 해서 다 해요, 진짜. 예. 뭐 가끔씩 전화 와요. 앉아갖고 띵까띵까 하고 있으면은, 예, 나 어느 부서 누군데 형광등이 지금 나갈라 그런다고. 그럼 가서 형광등 갈아야죠. 전화기 안 되면 전화기 아저씨 불러야죠. 컴퓨터 고장 나면 컴퓨터 고쳐야죠. 복사기 고장 나면 복사기 아저씨 불러야죠. 뭐 별의별 게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적어봤더니 한 60까지? 그 회사도 되게 재밌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인수인계를 제가 이제 그만둔다 그랬으니까 사람을 뽑아주잖아요. 인수인계 하려고 뽑아주면 도망가요. 그럼 이틀 나오고 3일째에 저 딴 데 돼서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나오고, 역대 최고는 누구였었냐면 아침 9시에 왔어요. 인수인계 막 하고 있다가 12시가 됐어요. 12시 되면 이제 뭐 먹으러 가야 돼요? 네, 밥 먹으러 가야 되죠. 그래서 밥 먹으러 가자고. 그래도 내가 월급 몇 번 받았으니까 내가 점심 사주겠다. 그랬더니 딱 이러더라고요. 혼자 먹고 올게요. 근데 이미 그 사람 전에 3명 도망갔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도망가겠다. 그래서 딱 한마디만 했죠. 1시까지니까 1시까지는 꼭 오시라고.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죠. 그래서 최후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2명 뽑아놓고 나왔어요. 저 혼자 하던 일을. 왜냐면 다른 사람들 혼자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명 뽑아놓고 나왔는데,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생각을 했죠. 2명치 월급을 나한테 주면 내가 목숨 바쳐서 할 텐데.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도 거기에서 못하진 않았는지, 거기가 저희 프로그램, 요런 회계 프로그램 만드는 회사였거든요. 예, 그래갖고 지금은 없어졌는데, 예전에 어디 그러면은 이쪽 파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아는 회사가 있었어요. 유명한 회사였었는데 거기였었는데, 어쨌든 일을 못하진 않았는지 다른 부서로 보내줄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여기서도 못하는 놈이 딴 데 가선 잘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그만뒀죠. 그리고 3년 후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 됐다고. 그래서 일 너무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피를 본 적이 몇 번 있어서. 그 다음에 교재는 쭉 넘어오셔서 68페이지. 지금 하는 것 중에서 중요한 건 거의 없어요. 아까부터 뭐 계속 얘기했었던 차변, 대변, 같다, 이런 거 몇 가지 빼놓고는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기업 결산의 이해. 그래서 어저께 제가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결산 그러면 몇 월 며칠이요? 네, 12월 31일 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쉽게는 이렇게도 표현해요. 마감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마감. 왜냐면 1년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러면 마무리해야 돼요? 대충 넘어가야 돼요? 마무리해야 되죠. 근데 대부분 아시겠지만 마무리 마감하는 게 쉬워요? 복잡해요? 복잡해요. 네, 왜냐면 다 정리를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 결산이라는 게 좀 어렵습니다. 시험 문제에서도 좀 중요하게 차지하고, 회사에서도 결산할 때는 좀 바빠요. 네. 그리고 어저께 잠깐 설명드렸지만, 내가 월급을 많이 받고 싶다. 그러면 회사 가셔서, 공부 결산 말고요. 공부 결산 말고 회사 가셔서 결산을 배우시면은 몸값이 무조건 뜁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옆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은 시간 일하는데 옆 사람이 더 많이 받아. 그러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죠. 그러려면은
내가 노력을 해서 내 몸값을 뭐 해야 돼요? 올려야 돼요. 네. 근데 가면 갈수록 몸값 올리기가 쉽진 않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보면 저 어렸을 때에는 몸값 올리는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이직. 월급 좀 더 준다는 대로 이렇게 몇 번 이직 한 두세 번 하다 보면은 월급이 올라가 있고 이런 게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직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 주변에 이제 사업하는 형들한테도 얘기 듣다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이직 잘못했다가 집에서 놀고 있다 라는 말이 종종 나온대요. 왜냐면 과거에는 이직이 하나의 내 몸값을 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였는데 요즘엔 이직 잘못하면 몸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그만큼 이제 사람이 많이 필요가 없고 지금 집에서 쉬고 계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과거보다는. 그래서 저 예전에 제가 한번 사람 뽑은 적 있었거든요. 그 회사도 특이한 회사였어요. 내가 사원인데 내 자리 그만두는데 나보고 사람을 뽑으래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면접까진 볼 테니까 어떤 사람이 괜찮은지 좀 추려보래요. 그래갖고 봤었는데 근데 어쨌든 그때 신선한 충격을 좀 받았어요. 사람들이 이력서 보내잖아요. 진짜 그렇게 이력서를 보내는지 몰랐어요. 뭐 이상한 이력서들 많다고 말로만 들었지 내 눈으로는 못 봤었는데 그 당시에 어떤 이력서가 있었냐면은요. 이력서 사진에 남자친구랑 뽀뽀하는 걸 찍어갖고 올린 애도 있었어요. 진짜로. 저한테는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그거 보자마자 내려버렸죠. 얘는 뭐야? 얘 제정신 아니야? 그런 애도 있고 셀카 찍어서 보내는 애. 이거 바로 X입니다. 왜냐면 저희 쪽은 메인이 아니라 보조하는 쪽이에요. 그럼 보조하면은 너무 튀면 안 돼요. 무슨 뭐 개그맨 뽑는 것도 아닌데 그 튀는 것보다 그냥 정장 입고 반명 한 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해서 이력서에다 붙여서 보내는 게 기본인데 저도 놀랬어요. 막 뽀뽀하는 사진, 여자친구랑 막 끌어안고 있는 사진, 그 다음에 셀카 사진 그런 거는 키자마자 바로 X예요. 너무 튀는 거 안 좋아합니다. 이쪽 파트 자체는. 근데 확실히 노는 건 영업부가 짱이에요. 영업부가 잘 놀더라고요. 그래서 결산은 몇 월 며칠 날 한다고요? 12월 31일 날. 그다음에 나머지 중요한 내용들은 앞으로 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제대로 된 수업은 82페이지. 그리고 우리가 건너뛴 쪽에 보시면 저기 문제들 있어요. 잠이 안 올 때 한 번씩 푸시고요. 잠자러 오면 풀 필요 없습니다. 잠 안 올 때 최고더라고요. 문제 풀면 잠이 잘 와요. 거래의 기장이라고 있는데요. 저희가 요 순서대로 배워요. 제일 먼저 자산, 그 다음에 자산 끝나면 부채, 부채 끝나면 자본. 근데 수익 비용은 교재 내용이 없어요. 요거는 이제 그 안에서 다 배울 겁니다. 그래서 요 순서대로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1번 타자는 누구예요? 자산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이 얘기 잠깐 했었어요. 자산은 재화하고 채권. 그래서 재화는 뭐 할 돈, 뭐라 그랬냐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채물과 뭐요? 무채물. 그래서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가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치가 있어야만 재화가 되실 수 있어요. 이거는 민법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민법에도 가치가 있으면은 재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채물은 만질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의자 이것도 재화예요. 왜냐면 의자 뭐 주고 사요? 돈 주고 사죠. 그리고 만질 수 있죠. 그 다음에 만질 수 없는 걸 뭐라 그래요? 무채물. 그래서 만질 수는 없지만 값어치가 있는 것들. 그래서 뭐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뭐 이런 것들 다 값어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무채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채권은 뭐 할 돈이요? 받을 돈. 그래서 채권자 그러면 받을 게 있는 사람, 채무자 그러면 갚을 게 있는 사람 이렇게 나누어지죠. 그 다음에 어저께 우리 이거 잠깐 봤었습니다. 자산은 크게 나누면 유동자산하고 비유동자산으로 나누어지세요. 뭐하고 뭐요? 유동하고 비유동. 나누는 기준은요? 1년 기준이라 그랬죠. 몇 년 기준이요? 1년 기준. 그래서 유동 그러면 몇 년 이내요? 1년 이내. 비유동 그러면 1년 이상. 1년 넘어가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1년은 보유기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세요. 그래서 어저께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현금 그러면
현금은 유동이야. 왜요? 내 호주머니에 들어오면은 일주일도 안 돼서 하루도 안 돼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1년보다 길다 짧다? 짧다. 그 다음에 건물 그러면 비유동이라 그랬잖아요. 왜냐면 대부분 건물 살 때 이렇게 사시는 분들 많지 않아요. 투기꾼들 빼놓고는 대부분 이런 마인드로 사잖아요. 내가 이 건물 사서 오랫동안 여기에서 임대료를 뭐 할 거야? 받을 거야. 근데 어저께 뉴스 보니까 또 요즘 또 이게 바뀌고 있대요. 요즘에는 건물 같은 걸 사도 한 2, 3년? 짧으면 2, 3년? 길면 3, 4년 안에 팔아버린대요. 시세 차익 보려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임대료를 받는 게 목적이었다면 지금은 싸게 사서 어떻게 파는 거예요? 비싸게 파는 거. 라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유동과 비유동. 그 다음에 유동 그러면 또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당좌하고 재고. 요건 무슨 기준이라고요? 판매 기준. 뭐가 파는 거라 그랬죠? 재고자산. 그래서 회사 가시면은 다들 이 얘기 많이 들어봅니다. 재고 파악한다고. 그럼 재고 파악하면은 팔 게 얼마나 남아있느냐. 요거 파악하는 게 무슨 파악이에요? 재고 파악이죠. 그러면 여기서 문제. 현금은 당좌자산일까요? 재고자산일까요? 당좌자산이에요. 왜요? 현금을 팔지는 않죠.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할 줄 아시면 되는데 이 구별은 이미 컴퓨터에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편해요. 저 처음에 배울 때에는 이거 다 외웠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프로그램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머리로 현금 그러면 당좌자산이야 막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요즘엔 현금만 알아도 프로그램에 치면은 떠요. 얘는 당좌자산, 얘는 재고자산 이런 식으로 다 나오는 시대이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공부할 양은 좀 줄기는 했어요.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투자, 유형, 무형, 기타 이렇게 몇 가지가 있으세요? 네 가지. 그래서 투자자산은 말 그대로 무슨 목적? 투자 목적.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를 한다 그러면 몇 년 이상은 갖고 있어야 돼요? 1년 이상. 그래서 나는 1년 이내로 할 거야. 그러면 그건 솔직히 투자가 아니고 우리가 투기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대부분 투자 그러면은 1년 이상. 그리고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가치 투자? 근데 이거 말이 좋아서 가치 투자지 결론은 투자 실패한 거예요. 투자 실패한 거 갖고 일명 요즘에 존버라 그러죠. 올라갈 때까지 뭐 하라고요? 버텨라. 이걸 좋은 말로 가치 투자라 그래요. 웃기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이 말 진짜 잘 만들어요. 가치 투자 그러면 결론은 내가 단기로 뽑아 먹으려고 그랬는데 실패했어. 그러니까 올라갈 때까지 뭐 해야 돼요? 버텨야 돼. 그거를 좋은 말로 가치 투자라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유형 그러면 뭐가 있다고요? 형태. 무형 그러면 형태가 없다. 기타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분들. 일명 기타 등등. 근데 이미 다 나눠져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먼저 배울 게 요거예요. 무슨 자산이요? 당좌자산. 그래서 내일이 아니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쪽지 시험 볼 것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 어저께 외우라고 나눠드린 거에 그대로 있어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래서 보시면은요. 그래서 보시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통화 및 통화 대용 증권, 요구, 불예금, 당좌예금하고 보통예금, 그다음에 현금성 자산,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그래서 보시면은요, 첫 번째로 통화. 우리나라 통화 뭐죠? 우리나라 통화는 원이에요. 미국 통화는요, 달러. 일본 통화는 엔화. 요런 걸 이제 통화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통화 그러면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주화하고 지폐. 주화가 동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가 10원부터 얼마까지 있어요? 500원. 그 다음에 1000원부터
5만 원. 예. 근데 앞으로 이제 바뀔 게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10원짜리가 없어질 거예요. 10원짜리 왜 없어지냐면 10원짜리 하나 만드는데 28원 들어간대요.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거 10원짜리로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아예 없어요. 아무것도. 봉지도 2, 30원 달라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없앨 예정이고, 그 다음에 언제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생길 거예요. 얼마짜리 지폐요? 네, 10만원짜리. 그래서 원래 10만원짜리가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이전 박 대통령이 들어가시면서 쏙 들어갔어요. 왜냐면 10만원짜리 인물 후보 중에 하나가 누구였어요? 네, 박정희 대통령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완전히 쏙 들어갔습니다. 근데 또 코로나 끝나고 아니면 다음 정권이나 다다음 정권 때 근데 생길 수밖에 없는 게 물가가 뭐 하고 있죠? 올라가고 있잖아요, 실제. 근데 저는 안 생겼으면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왜냐면 지금 현재 5만원짜리 있죠. 5만원짜리의 반 정도는 유통이 안 되고 있어요. 누군가 집에 금고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럼 10만원짜리면 더 유통이 안 될 수도 있죠. 네. 근데 저는 이것 때문에 반대하는 게 아니고 경조사비가 올라갈 거예요. 네. 제가 이런 걸 가리키기 때문에 예전부터 결혼식 하거나 그러면 맨날 앉아갖고 돈 받는 거 하거든요. 이제 한 2번인가 3번만 더 하면 돼요. 이제 친척애 중에 안 간 애들이 한 2인가 3 남았으니까 걔네만 보내면 이제 더 이상 안 하려고요. 와이프가 싫어해요. 맨날 가면은 와이프는 애 보고 있고 전 맨날 돈 받고 있으니까. 네. 어쨌든 그래서 그거 5만원짜리 생기면서 그전엔 3만원이었던 게 얼마가 됐었죠? 5만원 됐죠, 솔직히. 그럼 10만원짜리 생기면 5만원이 얼마가 될 거예요? 10만원이 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시대의 흐름이니까. 그래서 저는 10만원짜리 생기는 거에 반대하는 사람. 왜냐면 경조사비 몰리면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왜 그런 건 꼭 몰릴까요? 근데 몰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결혼하기 좋은 시즌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그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가을의 신부? 그래서 통화는 주어하고 뭐라고요? 지폐. 그 다음에 통화대용 증권은 돈 대신 쓸 수 있는 종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요거 수표. 대부분 수표 써본 적 있죠? 10만원짜리 수표 같은 것들. 그러면 우리 수표를 뭐처럼 쓰죠? 돈처럼 쓰잖아요. 근데 돈은 아니에요. 수표는 수표일 뿐이지. 왜냐면 우리나라 돈은 5만원까지만이잖아요. 근데 수표는 10만원, 막 50만원, 100만원, 1000만원 이런 수표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많이 봤었던 수표, 그 제일 큰 금액이 5천만원짜리였었나? 한번 본 적 있어요. 아버지가 갖고 오셔갖고 어렸을 때 5천만원인가 3천만원짜리 수표? 그걸로 뺨을 한 대 때리시더라고요. 아프지도 않아요. 한 장이니까. 때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너가 언제 이렇게 큰 금액으로 맞아보겠냐? 근데 참고로 금액이 올라가면 하얀색 아니에요. 수표가. 누리끼리 한색으로 바뀝니다. 이 금액에 따라서 또 수표 모양이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표인데 우리가 많이 보는 수표는 요거예요. 자기압 수표. 요거는 누가 발행하죠? 은행이 발행합니다. 그래서 자기압 수표 밑에 보시면 무슨 은행, 무슨 지점장 이렇게 찍혀 있어요. 그 다음에 남이 발행한 수표, 타인 발행 수표. 거기 있어요. 밑에 박스 보시면. 그 다음에 지금은 없어진 가계수표라고 있어요. 요거는 개인이 발행하는 수표예요. 근데 지금은 용어만 있고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냐면 이제 그 당시에 태어나신 분도 있고 그 당시에 이제 활동하셨던 분도 계실 건데 IMF 터지면서 가계수표라는 거는 거의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IMF 전에는요 이자율이 15% 20%였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 주변에도 보면은 IMF 때에 5억만 있으면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어요. 왜냐면 20%잖아요. 이자율이 5억에 20%면 얼마예요? 1억이에요. 이자만. 맞죠? 예전에 그랬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돈이 있다 그러면은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놓고 수표 발행했었거든요. 그게 가계수표였는데 IMF 터지면서 다 거지가 된 거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뭐였었냐면은 이 사람들이 수표를 갖고 있으니까 수표에다가 술 먹고 막 1000만원짜리 500만원짜리 써서 수표로 술값을 냈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 이제 술집 주인분이 그 다음날 은행 가서 돈 주세요 그러면 은행에서 뭐라 그래요? 돈 없어요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개인 파산이 많이 났었어요. 그 당시. 그래서 지금은 용어는 있지만 쓰진 않습니다. 왜냐면 은행도 바보 아니잖아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위험할 건데. 맞죠? 그래서 지금은 용어만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도 씁니다. 여행 갈 때 쓰는 수표예요. 그래서 무슨 수표예요? 여행자 수표. 그래서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 환전소 있잖아요. 환전소 가보시면은 거기 위에 여행자 수표라 그래서 써 있어요. 그래도 수표로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다 써갖고 수표처럼 쓰는 거. 근데 요건 주로 이제 어디 가서 쓰는 거예요? 여행 가서.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이거 싫어하죠. 우리나라 사람은 외국 가면 뭐 들고 가요? 네, 카드도 잘 안 들고 가요. 아직도 카드도 있긴 있지만 뭐가 더 많아요? 현찰이 더 많잖아요. 네. 그래도 외국 나가면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코리아래잖아요. 돈도둑 분들이. 근데 제일 중요한 거 털릴 만큼 가져가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내가 딱 쓸 만큼만 갖고 가는 거지. 근데 어쨌든 여행 갈 때 쓰는 거. 그 다음에 송금수표. 요것도 없어졌어요. 지금은 송금할 때 그냥 계좌번호 누르면 바로 가잖아요. 예전엔 수표로 보냈거든요. 송금할 때 쓰는 수표다. 그래서 무슨 수표요? 송금수표. 그 다음에 우편한 증서. 이건 뭐냐면 우편물로 날라와요. 증서가. 그럼 요 증서 가지고 은행이나 우체국이나 농협 가시면 뭐하고 바꿔줘요? 돈하고 바꿔줘요. 그래서 우편한 증서. 환자가 도로 한자예요. 그 다음에 국고송금 통지서. 요거는 국가가 주는 거예요. 국가가 이 통지서 들고 은행 가면 돈 줄게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국고송금 통지서. 그 다음에 만기도래 공사채 이자표.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국가한테 돈 빌리는 걸 국채라 그래요. 국가가 돈 빌리는 걸 국채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국채. 그 다음에 인천은 지방자치단체죠. 지방자치단체가 돈 빌리는 걸 뭐라 그래요? 지방채. 그 다음에 회사가 빌리는 걸 회사채라고 하는데 요거를 빼고 그냥 뭐라 그래요? 사채라고도 해요. 뭐라 그런다고요? 사채. 그래서 사채는 회사가 돈 빌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알잖아요. 내가 너 돈 빌려줬으니까 너 나한테 뭐 줘야 된다? 이자 줘야 된다. 그래서 그 이자 표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너 나한테 돈 빌려줬잖아. 그래서 뭐 줄게? 이자 줄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자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배당금 통지서. 요거는 이제 요거와 관련된 거예요. 주식. 우리 주식 하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주식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자기가 이제 다 늘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하면은 주식 하시는 분들이 노리는 건 딱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뭐냐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일명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요거 받으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요? 배당금. 그래서 좀 대기업들이나 큰 회사 거에 주식을 사시면 그 회사에서 배당금이라는 걸 주거든요. 우리 회사에 투자해줘서 우리가 돈을 이만큼 벌었습니다. 그래서 주는 게 이제 배당금 통지서예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엔 저기가 괜찮았어요. 삼성. 근데 예측하고 있었어요. 다들. 왜 예측하고 있었냐면 삼성에 그분이 가셨잖아요. 이건희 씨가. 이건희 씨가 가셨으니까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 뭐 내야 돼요? 상속세 내야 되거든요. 근데 상속세만 몇 조잖아요. 덩어리가 워낙 크니까. 근데 그 세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래서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배당을 평소보다 뭐 할 것이다? 많이 줄 것이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식이 올랐었어요. 한때. 그리고 실제 더 많이 줬고. 왜냐면 상속받아야 되는데 상속세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상속세만 조단위였거든요. 3조인가 5조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우리랑 노는 동네가 어때요? 틀려요. 어쨌든 주식을 하면 뭐 주신다고요? 배당금 줘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은 다 뭐처럼 쓸 수 있는 거세요?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3시 5분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